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바쁘신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를 정말 주도하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 저희 여의도 중계석 때문에 일단 일찍 이쪽으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네. 서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하니까 게다가 국정감사 시즌에 제가 지금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제 광화문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원래 주최 측도 한 100만 정도, 150만 정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한국당 추산으로는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상황이 기쁘실 우리 홍문표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아, 그러셨군요. 네, 생각 못할 정도로 많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광화문의 그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 3년 차의 결과다. 여기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상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이대로 적당히 끌고 가는 것은 이제 국민저항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부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동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동원령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농촌에는 주위 예산이나 홍성군 같은 데는 이제 사과 피해 지난번 태풍 네, 때문에 막 낙수 떨어지고 그랬죠. 낙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의 시간을 자기 돈 들여서 서울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자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향후들입니다. 충청 향후에 저희 같은 경우 네. 또 홍성 예산에 이제 향후들이 서울서 사는데 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참 집에 있는 거는 그렇고 이렇게 정치가 참 어렵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네네. 참 이걸 그냥 적당히 정치권에서 듣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깊은 우려와 염려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하는 집회였다. 사실 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엄중히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십니다. 네. 서른 참 의원님. 많이 모였더군요. 저도 화면으로는 봤습니다만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해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던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표출된 그런 현장이었는데 네. 내일 되겠죠. 내일 또 촛불 집회를 서초동에서 하게 될 터인데 아마 어제 그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회에 자극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더 많이 모일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이게 숫자 노름을 할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이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직접 민주정치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셔서 자기 주장을 펴야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 조국 장관에 관계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거입니다. 다 사실로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검찰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수사를 지금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국론을 완전히 분열해서 나라를 결단낼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가 진실이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정을 하고 그리고
국론이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해 속에 빠져가지고 네. 가짜가 진실처럼 지금 떠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보지 않으면 헷갈려서 그냥 가짜에 속아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바로잡는 이 노력이 한참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려면 빨리 수사를 하고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844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300만이 아니라 500만도 넘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발 디딜 틈이 없어 돌아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6790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 40%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식의 정치는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요. 이럴수록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하면 안 된다. 네. 예. 물론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선동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강력하게 뭐 심지어 과장된 표현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자제해야 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 말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적할 부분은 이게 어제 집회에서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무슨 주인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지나친 이야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이렇게 가면은 그게 다시 다 돌아갑니다. 부메랑이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 미칠 거기에 영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어제 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 지금 우리 서른 최고위원 말씀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신 것인데 조국이를 너무 안고 옹호하고 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지금 직접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선동 얘기하셨는데 내일 집회를 지금 이 방송에서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이 바로 선동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집권당이라면은 내일 집회가 있으면 우리는 좀 이성을 되찾아서 공론을 좀 잘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자꾸 집회 얘기를 하는 건 내일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숫자 그렇게 싸움 이해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네, 숫자 싸움 내일 나오라는 정치가 취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저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른 최고위원 나가셔야 되고. 네. 지금 8328 애청자분 나라가 반쪽 나도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우리 7948 쓰시는 애청자분은 지금 중요한 건 국민통합 아닙니까?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분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제 집회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폴리스 라인을 뚫는다고 하면서 이제 강목 같은 게 등장하고 결국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집회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제 연단에서 발언을 하면서 좀 그 발언 내용도 문제였지만 헌금을 갑자기 막 걷더라고요. 8.15 때 못 걷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모습은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당의 주체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종교연합회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네. 또 그 애국당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뭐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 한 4개 그룹이 서울역서부터 이 광화문까지 이렇게 구간을 맡아갖고 이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거를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옆에 거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사회자 말씀한 대로 전 그건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단지 이제 어제 집회가 왜 그렇게 300만, 뭐 400만, 500만이라고 추정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제는 시민연합 하나의 집회였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정당과 지금 얘기한 그런 그룹들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좀 깜짝 놀란 거는 지하철 구간마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간마다
참 빠져나오는데 뭐 1시간 어떤 데 한 1시간 30분 이렇게 걸려서 네. 그 뚫고 나오는 그거는 서울 시민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야당 집회에 사실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협조적이지 않으셨는데 어제는 서울 시민들이 참으로 뭐 충청도 표현을 엄청나게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향 분들을 많이 만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시민연합 뭐 이런 어제 집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연합적으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불상사는 있었지만 그 모임에 안타까운 것은 극우적 주장을 항상 해오던 뭐 일베 네. 뭐 이런 분들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그 집회에 집회라는 건 시민들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일베 같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같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네네네. 집회 자체를 폄훼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이렇게 그 구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불상사가 좀 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는 네. 말씀인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정경심 지수 소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현안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